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강의에 대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생상품 강의에 앞서서 파생상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다가가는 와중에 가장 쉽게 나아가보자 일단 워밍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과속 카메라입니다. 과속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늘게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 1과 센서 2를 통과하는 사이에 시간을 측정해서 이 거리에 얼마나 빨리 지나갔느냐를 측정하는 게 과속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통과 지점과 두 번째 통과 지점을 차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과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두 번째 통과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차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속도에 맞춰서 과속을 단속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수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과 지점을 Y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통과 지점을 Y2라고 하고 두 개의 차이를 Y2-Y1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과 지점을 지난 순간을 X1 그리고 두 번째 통과 지점을 지나는 시간을 X2라고 해서 X2-X1을 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속도가 산출되게 되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시다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나오면 거부감이 느껴지실 텐데 지금 저의 멘트를 잘 되짚어 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그 두 개의 공간을 지나는 시간 그리고 델타 Y는 두 개의 공간을 지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학적 언어가 나왔다고 해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아 이거는 그냥 시간분의 거리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속단속 카메라 원리는 결국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델타 X가 엄청 작은 0보다는 크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로 간다면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d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y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마 그 미분에서 나오는 미분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분 함수의 정의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과속 카메라에서 찍히는 순간 속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이것도 그냥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작은 과속 카메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수학은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흐름을 알아둔다면 여러분들이 파인 상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다고 기피하지 마시고 가볍게 파인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 볼까 합니다. 일단 파인 상품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 더 나열해 봤는데요. 보통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고 안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몰래 하다가 날려먹으면 1억 5천을 날렸대요. 보통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억 5천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무리된 오징어 게임의 시작이 성균 씨와 이제 동네 후배인 조상우 씨 그 극 중에 S대 상경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물을 하다가 60억을 날려먹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때 성균 씨가 누구 선물로 했길래 60억이나 날려먹었냐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파인애플에서 얘기하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을 하면 1억 5천 정도 깨먹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물 투자를 잘못하면 60억 정도 손실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상품계에 큰 이벤트를 남겼던 베어링 사태의 닉 리슨입니다. 이분은 파인상품 옵션 매매를 하다가 베어링 은행을 하루아침에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고 베어링 은행이 그 손실로 인해서 단 1파운드에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주식도 위험하고 선물도 위험하고 옵션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파생 상품의 운용 목적은 애초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익 추구를 목표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고
활용을 하다 보니 이런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하고 정확히 알고 원래 취지인 운용을 하는 데 있어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걸 목표로 이번 강의를 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